안녕하세요, 더메이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왼쪽 툴바에 관련된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형을 만들면서 잠깐 왼쪽의 툴을 몇 개 사용을 했었죠. 선택 툴 사용했었고요, 마키 툴 사용했었고요, 페인트통 사용하셨고요, 텍스트 활용을 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툴의 속성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툴을 선택하시면 상단의 속성들이 그에 맞춰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마키 툴 아래에 라소 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각형과 원형만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도형을 직접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소 툴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열겠습니다. 자, 판형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시면 직선의 선이 나오죠. 라소 툴은 꼭지점만 설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지점 이렇게 꼭지점만 연결을 해주면 영역이 설정이 되죠. 그 다음 페인트통 선택, 영역 안에서 클릭, 마키 툴 완료, 컨트롤 D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도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레이어 딜리트 지우고 다시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요. 이번엔 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사각형 Shift 누르고 영역 지정하고요, 영역 설정하고요, 페인트통, 물감 뿌리기, 마키 툴 완료, 컨트롤 D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이동이 가능하죠. 이전 영상에서 자르는 것도 배우셨죠. 영역 지정하고 딜리트, 영역 지정하고 딜리트, 이 레이어에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영역 선택하고 딜리트, 원형으로도 지워지겠죠. 내가 이 정도 설정하고 딜리트, 영역 설정하고 딜리트, 완료, 컨트롤 D. 자, 아래의 라소 툴은 원형과 사각형 이외에 내가 원하는 도형으로도 지울 수가 있겠죠. 이만큼 딜리트 하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지울게요. 딜리트. 자, 그럼 투톤으로 된 이 띠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은 두 가지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위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여시고요. 사각형 마키 툴 이렇게 선택하시고 물감을 선택하시고 영역 안에서 클릭, 완료, 컨트롤 D.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도형만 보시면 사선으로 잘려져 있죠.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라소 툴을 이용을 합니다. 세 번째 클릭하시고 바탕에서 클릭, 그리고 이만큼 지우셔야 되는데 45도로 가시려면 Shift로 누르면 45도로 설정이 됩니다. 이 정도 설정하시고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Shift 누르시고 이 정도 시작점으로 가시면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클릭하시면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딜리트, 완료, 컨트롤 D. 이 레이어 다시 설정하시고요.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레이어 복사, 컨트롤 J. 그럼 하나가 복사가 되어서 나오죠. 이 레이어를 이 도형처럼 뒤집어 보겠습니다. 크기 변형, 컨트롤 T. 우리 크기 줄이는 것 이외에 돌리는 것도 있었죠. 이 아이콘 나오면 잡고 드래그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려야 되는데 45도로 가시려면 Shift 하시면 90도로 딱 갈 수가 있겠죠. 컨트롤 T 완료, 선택 툴, 두 개의 도형이 생성이 되죠. 자, 위에 레이어 하나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U, 색상 변경입니다. 살짝 색상 이동하면 투톤으로 변경이 되죠. 오케이. 두 개의 레이어도 합칠 수가 있겠죠. 아래의 레이어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의 레이어를 클릭하면 두 개의 레이어가 다중 선택이 됩니다. 저번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다중으로 선택을 할 때는 레이어에서 클릭,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판형에서는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에 다른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다중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눌러야 되고요. 판형에서 다중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실 때는 Shift를 누르면 됩니다.
개개인만의 성격에 따라서 레이어의 이름까지 꼼꼼히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로 선택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고요. 판형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Shift를 누르면서 도형을 선택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에 레이어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아래 레이어 선택하시면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레이어를 합치는 방법은 레이어의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머지 레이어 합치기 하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은 하나, 둘, 세 가지의 도형이 합쳐져 있는 거겠죠. 그럼 이 도형을 하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하시고 Ctrl J 하시면 하나가 복사가 되죠. 자, 위에 있는 이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역 지정하시고 딜리트, 영역 지정하고 딜리트. 그 다음에는 이 도형 만들어야겠죠.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 지울 부분 이 정도 지우면 되겠죠. 마켓 툴 완료, Ctrl T 선택 툴로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위치를 해줍니다. 반대쪽에 있는 도형은 이 도형을 복사해서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 Ctrl J 복사됐겠죠. 이동하셔서 돌리기 크기 변형 Ctrl T. 자, 회전 나오면 돌리고 45도 각도로 Shift 누르시면 180도로 돌릴 수가 있죠. Ctrl T 완료, 선택 툴. 이 레이어도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 180도로 돌렸더니 컬러가 변경이 됐죠. 여기가 어두운 컬러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쪽이 어두운 컬러가 됐죠. 그럼 이 도형을 상하 반전을 하면 되겠죠. 에디트, 편집, 중앙에 트랜스폼, 가장 아래에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있죠. 상하 반전 클릭하시면 위아래가 바뀌게 되죠.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이 레이어 선택하면 두 가지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오른쪽 클릭, 머지 레이어. 그럼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지게 됩니다. 위치를 한번 잡고 입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뒤에 있는 도형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야겠죠. 색상 채도 변경, Ctrl U. 가장 아래에 밝기를 살짝 조절하시면 OK. 더 완성도를 위해서 안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의 레이어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그 다음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다르죠. 이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Shift 누르고 이 도형까지 선택을 하시면 두 가지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선택 툴 상단의 속성을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왼쪽 맞춤. 가장 왼쪽에 있는 도형을 기준으로 모든 도형을 왼쪽으로 맞춘다. 두 가지의 도형이 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도형의 기준에 맞춘다. 이렇게 왼쪽으로 맞춰지고요. 중앙 맞춤, 수직 중앙 맞춤.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도형의 중앙을 맞춘다. 수직 맞춤.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 맞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을 맞춘다. 우리는 수직 정렬을 맞춰야겠죠. 수직 정렬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비율로 맞출 수가 있겠죠. 정렬은 다음에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정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소 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몇 칸 넘어가서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툴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 툴은 색상의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색상에 클릭하시면 이 색상이 만들어지고요. 이 블루를 클릭하면 이 색상이 선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스포이드로 이 색상을 뽑아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진이 있는 파일에 텍스트를 넣을 경우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T 누르시고요. 화면에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면서 텍스트를 쓸 수가 있죠. 텍스트 완료, 선택 툴, 컨트롤 T, 크기 변형, Shift 누르고 대각선 방향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사진을 가리기 때문에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Shift 누르고 90도로 돌리고요. 왼쪽에 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T 완료, 선택 툴. 약간 잡지의 느낌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배경의 사진과 텍스트의 컬러가 어울리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도 컬러를 변경을 하시겠죠. 텍스트의 컬러 선택하시고 여러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색상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배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하시면 조화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에는 브라운의 컬러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죠.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커서가 색상 팔레트의 바깥으로 이동이 되면 스포이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색상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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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상의 값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OK. 이렇게 하면 판형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컬러로 텍스트의 컬러를 결정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는 이럴 때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전 판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페인트 툴. 페인트 툴은 하셨죠? 페인트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옆에 그라디언트 툴이 나옵니다. 그라디언트 툴은 이러한 도형처럼 다양한 컬러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여시고요. 원형을 설정하겠습니다. 마킹 툴 원형 설정하시고요. Shift 누르고 원형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페인트를 뿌렸겠죠.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요. 시작점과 끝점을 드래그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손을 놓으면 블랙에서부터 흰색까지 나오죠. 자, 그라디언트의 속성은 위에 있죠. 위에 물감통을 보시면 블랙에서 흰색까지 되어 있죠. 저희가 시작한 곳이 블랙이었고요. 끝선이 흰색이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이 블랙이 될 거고요. 왼쪽은 흰색이 되겠죠. 블랙, 흰색, 그라데이션. 완료, 컨트롤 D. 그러면 이것처럼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시 새로운 레이어 여시고요. 다시 원형 Shift 누르고 영역 설정하시고 그라디언트 선택하시면 위에 팔레트가 나오죠.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 물감을 클릭하시면 설정되어 있는 블랙과 흰색의 물감이 나옵니다. 블랙 클릭. 검정 물감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컬러가 나오고요. 컬러를 클릭, 원하는 컬러로 선택, 완료. 그럼 왼쪽에 컬러가 바뀌었죠. 자, 오른쪽 흰색도 클릭, 컬러 클릭, 내가 원하는 컬러 클릭, OK. 그러면 파란색의 투톤의 물감이 생성되었습니다. OK 누르면 위에 컬러가 바뀌었죠. 자, 45도로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시작점과 끝점 드래그 하시면 투톤의 블루 그라데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색상 이외에 세 가지, 네 가지의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느끼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시 상단에 물감 클릭하시면 두 가지의 물감이 있죠. 색상 팔레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손가락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새로운 물감이 나오고요. 여기도 밑에 손가락이 나오면 클릭하시면 또 물감이 나옵니다. 이 물감을 제거를 하고 싶으시면 잡고 바깥으로 나오면 없어집니다. 자, 세 가지의 톤으로 해볼게요. 가운데 있는 색상을 잡으시고 밑에 컬러 선택, 다른 색상 OK, OK 누르면 세 가지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45도로 한번 해볼까요? 45도 시작점과 끝선을 설정하면 세 가지의 그라데이션이 보여지게 됩니다. 완료, 컨트롤 D. 오늘 그라데이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단한 색상 보정과 아래에 있는 나머지 툴에 관련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